자, 오늘 평창 올림픽을 한번 기념해서 대관령 성황신 얘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국사 성황신이라고도 하죠. 현재까지도 강릉 사람들, 평창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 대관령 성황신에게 아주 옴짝달싹 못합니다. 아주 벌벌 떨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 한 대갓집에 관연한 처녀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처녀가 굴산사 앞에 있는 돌샘으로 물을 길러갔다. 늘 하던 대로 샘가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앉아 표주박으로 물을 뜨려 하였다. 이상하게 갑자기 목이 말라왔다. 물을 떠먹기 위해 표주박을 돌샘에 넣으려는데 샘물에 아침 햇빛이 눈부시게 비쳐들었다. 샘물에 비쳐든 해를 바라보다가 표주박으로 샘물을 뜨니 햇빛이 표주박에도 담겨 나왔다. 처녀는 목이 말라 아무 생각 없이 표주박에 담긴 물을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처녀에게는 태기가 있었고 10달 뒤에 뜻하지 않은 옥동자를 낳았다. 이에 처녀는 몹시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집에서는 이 일이 집안을 망칠 수치스러운 변고라 여겼다. 그래서 처녀의 부모는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뒷산 바위 밑에 갖다 버리게 했다. 아이를 잃은 어미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는 다음날 아침 아이를 갖다 버린 뒷산으로 몰래 가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죽지 않고 포대기에 쌓인 채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어미는 몹시 놀라 이건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숲속에서 아이를 몰래 지켜보기로 하였다. 때는 가장 추운 동짓달이라 차가운 눈발이 바람에 휘날렸다. 자정 무렵 어디선가 백학 한 마리가 날아와 두 날개를 펼치더니 아이를 덮어 감싸주고 아침이 되자 빨간 구슬 새 알을 아이 입에 넣어주고 다시 날아갔다. 이를 본 아이의 어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하루 내내 아이의 일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밤이 되자 다시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지난 밤과 다름없이 어디선가 백학이 날아와 아이를 품어 보호해주고 아침이 되자 구슬 새 알을 입에 넣어준 다음 사라졌다. 그녀는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집안 어른들에게 알렸다. 사실을 확인한 집안 어른들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여겨 다시 집으로 데려다 기르기로 했다. 아이는 튼튼히 무럭무럭 자랐다. 생긴 모습이 뚜렷이 잘 드러나며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영특했다. 그러나 마을 아이들로부터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림받았다. 그래서 차츰 아버지가 없는 것을 서러워하게 되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다. 어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은 아이는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큰 인물이 되어 다시 돌아오겠다는 하직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났다. 그는 명산대천을 두루 찾아다니며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돌을 닦은 다음에 마침내 불가 최고의 영예 국사가 되었다. 이분이 바로 신라 말기의 유명한 승려 범일국사이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훗날 대관령으로 돌아가 대관령 산신 곧 성황신이 되어 강릉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고 한다. 강릉 땅에 정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정씨가 꿈을 꾸니 대관령 성왕신이 나타나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는데 마침 너에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으니 내가 네 집에 장가를 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정씨는 생각 끝에 사람이 아닌 성왕신을 사위로 맞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왕신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갔다. 그런 뒤 어느 날 정씨의 딸이 노랑치마에 붉은 저고리를 곱게 입고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정씨의 딸을 업고 달아났다. 호랑이는 대관령 성왕신이 보낸 사자였다. 대관령 성왕신이 정씨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것이다. 정씨는 딸이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을 알고 가족들과 함께 대관령 성왕당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딸이 대관령 성왕신과 같이 서 있었다. 그러나 이미 죽어서 혼은 없고 몸만 비석처럼 서 있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모여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럴 때에는 죽은 사람의 화상을 그려 붙여야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정씨는 황급히 화공을 불러다가 죽은 딸의 화상을 그려 대관령 성왕신 옆에 걸었다. 그러자 정씨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 이리하여 정씨는 결국 대관령 성왕신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딸은 정식으로 성왕신과 결혼하여 대관령 여국사 성왕신이 되었다. 조선 영조 37년 초여름 강릉 부사 윤방이 삼척골 감옥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덮어두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그리하여 강릉부 호장직을 맡고 있던 최광진이라는 사람이 강릉 부사 일을 대행하게 되었다. 또한 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중시하여 금부도사 이규를 보내 그 진상을 조사토록 하였다. 금부도사 이규는 강릉에 다다르자마자 곧 부청에 들려 최광진을 찾았다. 그런데 마침 5월 단오날이자 대관령 국사 성왕신을 배송하는 날이라 최광진은 국사 성왕신 신당 성왕사에 가 있었다. 이규는 자기가 온 사실을 최광진이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맞이하지 않고 성왕사에 가 있는 것을 괘씸히 여겨 부하들을 시켜 그를 당장 잡아오라고 명했다. 부하들은 시키는 대로 최광진을 잡아 이규 앞으로 데리고 왔다. 최광진을 잡아다 당하에 꿇어앉힌 이규는 마패를 손에 쥐고 마구 때리며 호통을 쳤다. 너희들은 성왕신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더 중하냐? 너희들에게는 성왕신이 중하다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욕설을 하자마자 갑자기 사지가 오그라들고 뼈대가 뒤틀리며 쓰러지더니 끝내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대관령 국사 성왕신은 이처럼 영험하다 하여 지금까지도 강릉 사람들은 그를 몹시 두려워하고 정성껏 받들어 모신다고 한다. 해마다 5월 단오날에는 성대한 제사를 올리고 성왕신을 중심으로 강릉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강릉 단오제를 거행하고 있다.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은 뭐 세계 문화유산이 됐는데 강릉 단오제가 그렇죠? 제가 참 십수년 전에 대관령 이 성왕사에 갔었는데 가 보니까 막 돼지다리인지 소다리인지 하는 그런 게 놓여 있고 좀 참 그랬습니다. 근데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뭐 가톨릭이지만 그래도 대관령 산신께 인사는 해야죠. 그래서 인사하고 왔는데 십수년 지나서 내가 이런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